네.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겠다고 하시는 그 45세 그 여성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45세 전업주부이고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워커홀릭이지만 늘 피곤해하고 부부관계도 기피합니다. 섹스리스로 산 지 5년째이고 신혼 때도 섹스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교육이나 집안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도 유부남인데 서로 각자 이혼하고 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가 두렵기도 하면서 이 무의미한 삶과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분 정도? 이혼을 하셔야 되나요? 그건 본인 선택이죠. 아, 그렇긴 하죠. 본인 선택이니까 네.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단 네. 그 이혼을 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이혼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조심하고 그런 걸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아, 네. 현실 반영. 예, 네, 예. 현실 직시. 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네. 이분이 지금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섹스리스고 그 애가 하나가 있고 남자애. 그렇죠. 예. 예. 전업주부였습니다. 네.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직장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애인이 생겼고 그 애인이 그 집을 박차고 나와서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자기도 박차고 나올 테니까. 네, 네. 그렇죠. 전형적이지만 약간 복잡한 게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네.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이혼 후. 무시할 수 없죠. 예. 아,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는 지금 엄청 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여성에게 그 이혼하면서 나올 수 있는 돈이라는 건 소스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혼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권, 네. 재산 분할금.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혼 후 그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경제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 네. 지금 그걸 놓고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 짜놨다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건 예산에 넣을 수가 없죠. 근데 만나는 남자가 돈이 좀 많은 자산가라면요. 그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하긴 미래는 돈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남한테 돈을 안 쓴다는 얘기도 돼요. 아, 그죠? 그러네요. 그 돈을 안 쓰니까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돈은 그 이럴 때는 따지면 안 됩니다. 거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경제적인 아니 믿을 거와. 거 자체가 아니니까 아예 조건이 안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아주 배제시켜야 돼요. 예, 예.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잘못되면 네. 이 여성이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 여성이 그 간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책 배우자가 되더라도 옛날에는 그 유책 배우자가 되면 간통이 형사화되던 시절에는 상당히 불리했지만 이혼 조건이 네네. 또 이혼할 수도 없고 예, 복잡했죠. 네, 예. 복잡했지만 네. 지금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서로 그 합의해서 얼마든지 그 저기가 됩니다. 단지 그 법원에 남편이 강간으로 민원을 제시했을 때 그 벌금을 낼 수는 있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체로 보면 3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이제 요새 아파트가 네.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에서 10억. 그렇죠. 30평짜리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는 좋은 데가 한 5억에서 6억. 예. 막 그 정도인데 네. 그 정도면 그 돈 내고도 그 뭐 원루 먹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돈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살아가는데. 네네네. 집 그, 걱정. 서울 같으면 뭐 자기한테 어쨌든 4억은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4억은 떨어질 테니까 그 원룸 같은 거 싼 거 하면 뭐 1,050 정도, 아니면 전세하면 한 2, 3천, 네. 3천 정도 그 오피스텔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좀 있죠.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양육비인데, 네. 대체로 양육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안 줘요. 왜 안 주냐 하면 남자분도 네. 또 다시 이제 재혼을 해야 될 텐데, 그쵸. 그쪽에서 재혼해서 온 여자분이 남자의 봉급을 그쪽으로 돈이 가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양육비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십시오. 주면 다행인데 거의 안 준다. 거의 안 준다. 그리고 좀 주다가 또 안 준다. 끊기고. 뭐 이런다. 그거 지금 사건들이 무진장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양육비만 주더라도 그건 참 행운을 받은 겁니다. 하긴 바람난 마누라 그럴 것 같네요. 예, 바람난 마누라가 애 데리고 나갔는데 네. 거기다 양육비를 꼬박꼬박 줄 만한 성인군자도 없고 아무리 별로 자기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현실로 직시하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건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이혼 전문 변호사와 미리 계획해서 그리고 그 각본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이혼을 신청해야 됩니다. 아, 그냥 했다가는 골치 아파져요. 네. 상당히 골치 아파지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항상 먼저 만나봐라. 그리고 그의 조언을 따라서 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혼 후에 네. 보면 네. 그 직업들을 가져야 먹고 사는데 네. 제발 좀 그 여성분들이 나가면 또 자영업들을 한다고 달려듭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세 가지예요. 네. 하나가 뭐냐면 음식점, 조그만 음식점. 네. 둘째가 뭐냐면 그 커피 전문점, 카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더 나가면 술집, 바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분은 그 전형적인 그 전업주부였어요. 네. 이분은 그 세 가지 업종 어느 것 중에 어느 것도 그 아주 많은 준비 없이는 성공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직업으로서의 음식점의 음식은 그 집에서 하는 가정 음식하고는 뭐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애도 나본 여잔데 그 프랜차이즈 같은 거는 그 가맹 그 본사에서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지 않나요? 프랜차이즈가 이런 건 다 가르쳐 주지만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데 네. 실제로는 성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 실제로. 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초기 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가 최소한도 5, 6억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나중에 사업을 접을 때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우선 시설비 못 찾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권리금 이런 것들 다 못 찾죠. 그 프랜차이즈 본점에 네. 그 건물이 들어가는 그 건물도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계약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내기도 뭐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야말로 정말로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바리스타가 아니면 할 생각 아예 마십시오. 어디 취직해가지고 바리스타 노릇해서 좀 해보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술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집 술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술장사 정말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술 취한 손님들도 상대해야 되지만 예, 예.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좋은 위치다 그러면 그 동네 조폭들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조폭들이 세금도 걷어가고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 혼자서 개업했을 때 네.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자 혼자서 그 술집 같은 거 개업하고 가능한 한 술집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뭐 옛날처럼 그렇게 조폭들이 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좀 하지만 아주 장소가 좋은 데 같은 데, 이권이 좋은 데 같은 데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술 장사는 웬만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뭐 하나 녹록한 게 없네요. 뭐 하나. 이 자영업은 넉넉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기 때문에 음식점도 그래요. 우리가 그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보듯이 네. 전문화된 레시피가 있어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여성한테 필요한 돈은 우선 당분간 네. 매덕은 손에 쥐고 있으니까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구청 찾아가서 그 취직시켜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민원실 가면 많아요. 차라리. 예,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있고 가사도우미도 있고 가사도우미도 보통 저기 하면 좀 좋게 경험이 있으면 하루 10만 원씩 받고 그리고 입주하게 되면 월급 300만 원이에요. 네. 입주하게 되면 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집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요. 네네. 애만 길러주면 되는데 등등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서 취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그 환경미화원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칭찬을 해주자면 네. 지금 그 각 구청마다 전문적으로 그 취직한 그 도움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최소한도 200 이상의 수입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죠. 뭐 혼자 돼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 200 이상 쓰려고 그러면 그건 또 문제죠.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혼하느니 그냥 현재 남편이랑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혼 못 되겠다는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한 달에 최소한도 네. 500만 원씩 또박또박 갖다 주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유능한 워커홀릭. 유능하고 네. 워커홀릭. 애 남편 아빠하고.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뭐. 또 애인도 있고 지금. 그런데 이게 그 남편이 집에도 관심이 없고 섹스리스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결정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일단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네. 그 이분이 이혼을 생각하는 원인이 또 하나가 그 저겁니다. 애인이 지금 이혼을 권유하죠. 네. 서로가 이혼하고 그 살자. 이러는데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 이 말에 속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남자가 공무원이나 교수나 혹은 뭐 이런 그 다른 사회적 위치가 있는? 대기업이나 혹은 네. 다른 기업이나 이런데 그 있는 사람일수록 이혼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아, 맞아요. 그 남자 연예인들 조금 잘못했다가 완전 그렇죠. 많죠. 이게 네. 다른 이혼 사유가 아니라 네. 불륜에 의한 이혼 사유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같으면 학생들 데모할 거고. 그렇죠. 공무원 같으면 정말 공수처에서 수사라도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대기업 같으면 네. 볼 것 없이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아니면 잘립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명분이 어쩌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남자는 여자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하고 나오라고 속닥속닥 될 수는 있지만 네. 막상 현실로 부딪히면 자기가 너무나도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이혼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남자가 먼저 다른 일로 인해서 이혼해서 혼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한다면 그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나 서로가 동시에 이혼해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자가 좀 속닥거리더라도 그거는 좀 참고해서 그 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가능하면 네. 섹스 이 남성이 상당히 그 에너제틱한 사람인 모양인데 여기서 섹스리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큰 문제죠. 큰 문제죠. 네. 그 섹스 없이 5년을 지낸다는 게. 아, 그런데 네. 과연 섹스리스에 남자 탓만 있겠냐? 섹스를 하고 둘이 하는 건데. 그러면 왜 5년간 여성은 남성에게 적극적인 요구 한 번 안 하고 남성과 적극적으로 섹스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이제 남편분께서 여기 보면은 집에만 오면은 피곤하다고만 하니까. 그러면 네. 남편하고 어떻게든 상의를 해가지고 네. 그 날짜를 잡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혹은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날짜를 잡고 그리고 그런 섹스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섹스리스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한 번 그 함정에 빠지면 다시 섹스할 수 있는 부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점점 서로 간에 정이 멀어져요. 아,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섹스하자고 만났는데 섹스하고 애 낳고 살자고 만났는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뭐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서로가 풀어지지도 않고 점점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네. 40대나 30대 후반 여기처럼 그 40대 초반의 섹스리스 부부들은 네. 서로가 따로따로 바람들을 핍니다. 외도들을 합니다. 서로가 따로따로 애인들을 둬요. 이분도 그러니까 애인 두고 이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현 남편과 이것과 해가지고 이 섹스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쉬워요. 그 좀 본인들이 해서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 예, 성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네. 이거 아주 쉽게들 해결됩니다. 그 뭐 몇 번 아니어서 이것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섹스나 정신병이나 이런 거 상담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네. 상당히 그 꺼려한다. 꺼려,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인식도 그런데 예. 돈도 그렇고. 예. 네. 그런 게 좀 있죠. 이 여성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나 뭐 혹은 그 애정 문제나 하더라도 지금 남성분이 이렇게 그 경제적 능력도 있고 활달하게 그 일하면서 여성분한테 5년간 섹스를 쓰면서도 이혼도 요구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성분이 누리는 행운이거든요. 행운이죠. 네. 남자도 이혼하자고 할 수 있는데 애인한테 빠져가지고. 근데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보면 다른 거 해결할 거 없어요. 섹스리스만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애인 끊고. 요거는 안 되면 부부간에 서먹서먹하고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상담 전문가나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상담에 응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조금 이렇게 집에서 나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 두 부부가 네. 약간 정신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앙금이들이 좀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남편도 바람 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5년을 40대가 그리고 돈도 풍부한데 그건 모르는 거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돈 많이 안 들어요. 그저 안 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전문가들이 뭐 괜히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잘 하라고 있는 거지. 아마 잘 될 겁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그저 섹스리스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두 번 상담이면 해결이 된다는. 한두 번으로는 힘들고 상대에 따라 틀리지만 뭐 잘해야 한 5번 정도 오래 가요. 만약 5번 정도 온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네. 아주 상태가 나쁠 때는 두 사람을 번달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할 경우 한 10번
10번 미만이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럼 딱 보면 뭐 그 섹스 리스만 해결하면 다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섹스 리스에서 부부간에 화합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 현대적 그 성 기법에 대해서 너무 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섹스하면 삽입해서 사전까지만 섹스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거는 애무의 한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섹스 리스를 가거든요. 네. 그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 밑에 더보기란에 저희 김승구 선생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상담도 제가 전문이니까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네, 일단 편하게 전화부터 하셔가지고 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